알렉스가 집에 왔다. 내가 이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 1월 초에 홍콩 반점에서 만났다. 키가 커단 놈이 식당에서 인사를 공손히 하길래 너 나를 아느냐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 그럼 우째 인사를 했느냐 물으니 자기가 흰국 유학생으로 유타 사립고에 왔는데 한국에 계신 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인사를 했단다. 그 녀석 기특하고 해서 말을 시켜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즉시 인연을 맺었다. 홈스테이 해주는 아줌마가 너무 케어를 못해 새로운 홈스테이 할 곳을 찾고 있었다. 미국 교회를 통해 운 좋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좋은 집에서 사랑받고 너무 잘 있다. 요 녀석 너무 잘 먹어서 인지 키가 185였던 녀석이 2달 사이에 190이 되어 나타났다. 2미터가 넘을까 걱정이 된다. 아빠는 179이고 엄마가 170이고 이모가 175라고 한다. 엄마 쪽이 큰가 보다.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해서 대패 삼겹살을 구워서 참가름에 찍어 먹으라고 해주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고만 있어도 좋았다. 오늘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평생 안에 보았던 김치찌개를 해서 먹였다. 돼지고기 대신 스팸을 넣고 만들었다. 그 녀석 크느라 그런지 금방 밥을 먹고 돌아서면 할아버지 배고프다고 했다. 생각다 못해 김치찌개를 한솥에서 언제든 칠칠하면 먹으라고 준비를 해놓았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골프밖에 없어서 오늘 골프 레슨을 시작했다. 아주 재미있어 했다. 한국에서 중학교 때 축구 선수 생활을 했단다. 일단 운동을 하던 가락이 있어서 인지 골프에 흥미를 가졌다. 골프가 참 어려운 운동이라고 연실 독백을 했다. 히읗히읗히읗. 거기다 할머니가 유니버시티 몰에 가서 티셔츠를 사주었다고 기뻐했다. 지혜와 탐구. 글감 없을 때는 쉬어야 되는데 뭔가 글감을 찾게 된다. 지혜의 왕 솔로몬 이야기. 한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으며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솔로몬의 연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이 소문만큼 현명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했다. 그 중에 한 가지 실험은 이런 것이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가짜 꽃을 가지고 왔다. 그 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는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갔다. 그녀는 솔로몬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했다. 내 손에는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했다. 나는 나이를 먹어 눈이 어두운 데다 여기는 불빛이 별로 밝지 않죠. 그러니 창문을 좀 열어주겠어? 창문이 열려졌다. 솔로몬이 잠시 뒤에 말했다. 그 꽃은 가짜요. 여왕은 다른 꽃을 내밀며 말했다. 이 꽃은 어떻습니까? 그 꽃은 첫 번째 꽃과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진짜 꽃이었다. 솔로몬은 그 꽃을 자세히 살피는 척 하더니 말했다. 그 꽃은 진짜군. 여왕은 깜짝 놀랐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말했다. 그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내가 창문을 열라고 한 것은 벌이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었어. 벌들이 판단을 내려주었어. 첫 번째 꽃에는 벌이 몰려들지 않았어. 그러나 두 번째 꽃에는 벌들이 몰려들었어.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지혜다.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여인을 울릴 만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일은 벌은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벌에게는 거의 초월적인 감각이 있다.
그 초감각은 바로 꿀에 대한 사랑이다. 벌은 꿀에 대한 간절함으로 초감각이 살아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할 만 것이 나에게 꿀과 같은 간절함의 존재는 무엇일까? 그 답이 한땐 재물인 줄 알고 횡금을 찾아 헤맸고, 한때는 여인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었다. 한때는 자식의 성공이 간절함처럼 알았고, 자식이 장성의 집을 떠나니 먼 길을 여행한 여행자가 되었다. 나이가 들며 문제는 간절함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인간의 사랑보다는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사랑을 아는 탐구가 간절함이 되었다. 선물, 살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엎드려 울어 본 적이 없었다. 반면에 아내는 눈물을 달고 살았다. 미안한 생각이 든다. 지나고 보니 덜 눈물을 나게 했어야 하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사실 김전무가 강해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독수리 사형제 틈에서 모질게 살아서인지 실연의 훈련이 은연중 준비되지 않았나 싶다. 사실 잡초처럼 70년을 표 안 내고 잘 견디어왔지만 가깝게 사는 아내만큼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편이다. 그 이유가 김전무 자기 하고픈 것 다 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은데 뭔 소리여 한다. 지내고 보니 참 힘들고 아프게 살았지만 혼자 강한 척하고 산 것 같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는데 운 좋게 아직은 부러지지는 않았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 시험하나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거든 내가 혹시 하늘이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닌지 돌아보라. 왠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도 앞날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평상시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여유가 겨우 고생 끝에 생겼는데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니 세상의 원리는 참 묘하다. 인생은 미완성이란 노래가 생각난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내려가야 해.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포장지에 싸서 준단다. 시련이라는 이름의 포장지 작은 선물. 애는 작은 포장지로 큰 선물에는 큰 포장지가 쌓여져 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나거든 신이 주기 위한 큰 포장자를 뜯고냐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한다. 그동안 무수한 선물을 주셔서 잘 받았다. 헌데 아직도 계속 큰 선물을 주신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선물을 받고 살지 않나 싶다. 카페 창업. 경제적 여유가 조금만 있다면 생각이 차. 오르는 카페가 아닌 장미 카페. 창업해 열고 싶다. 카페가 원하는 손님은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 사연이 많은 사람, 친구가 없어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의 주인이 되고 싶다. 저녁 먹고 차 한 잔 나누는 소통의 공간 같은 것. 지나간 팝송을 한 곡 듣고 미리 손님 중에 죽이는 사연 있는 삶을 산 사람을 먼저 섭외해서 먼저 그 내용을 필터링하고는 하루 저녁에 2~3명 정도 출연시킨다. 카페 영업시간에 민초들의 삶, 잡초 같은 삶이 이야기, 일단 슬픈 사연의 이야기든 기쁜 체험담 이야기든 일단 이야기는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살아가는 재미나 기대감은 만남과 사랑의 작은 설렘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삶이 늘 푸른 하늘처럼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 때 아닌 바람에 고개 숙일 때도 있고 갑자기 몰아치는 천둥 번개에 놀라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다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이는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편한 자 편한 대로 웃고 불편한 자는 불편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웃고 성공한 자는 실패한 자에게 배려와 재기의 방법을
재미있게 사는 자는 재미없게 사는 자에게 웃음과 비법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이,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나눔의 소천국이 카페를 아닐까 싶다. 난 언제부터인지 은퇴 후에 이런 천국의 카페 주인이 되고 싶었다. 어제는 딸 같은 40대 후반의 여인과 친구가 되었다. 목소리가 지성과 교양이 있어 보였다. 전직 대학 영어 강사였단다. 자기네 부부는 테와리스 부부였다고 한다. 세상에는 소통을 안 하고 사는 부부가 꽤 많은 편이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 사연이 슬펐다. 19년을 대화 없이 살다 참다 못해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 목소리가 맑다는 소리는 영혼이 맑다는 소리와 같을 수 있다. 우린 짧은 시간에 금세 말동무가 되었다. 그녀 역시 글쓰기에 취미가 있다고 했다. 우린 공감 능력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내 글을 우연히 재미있게 읽게 되었고 사는 게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했다. 헌데 우째 김 전무님은 탄핵 중에 아내와 골프도 치고 외식도 하는지 궁금해했다. 기자 도생이라고 각자 살되 다시 화합을 위해 투쟁 중이다. 그렇다 우린 열심히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살았다. 글쎄 부부의 안식년 같은 시간을 누리고 있지 않나 싶다. 건강 유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죽는다. 일단 눈을 뜨면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고 산다. 난 매일 골프로 몸을 풀고 운동을 한다. 1년 골프 총 경비가 약 10,000불 정도 드는 것 같다. 병원에 갖다 줄 돈 골프장에 갖다 준다고 생각하고 지출을 하는 편이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래봐야 40만 불 정도 쓰고 건강을 평생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보약을 40만 불어치 먹고 산 것 같다. 요즘 탄핵 기간 동안 한식을 전혀 안 먹고 양식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제는 정기 검진을 받았다. 있는 돈 아낌없이 몽땅 즐기게 쓰다 갈 때 안 아프고 하루 아프다 가고 싶다. 아마 하루 아프고 가는 건 욕심일 게다. 한식을 안 먹으니 짜고 매운 건 먹어본 지가 오래다. 매일 식단은 신선한 온갖 야채를 골고루 먹고 산다. 거기다 옥수수, 빵, 스파게티, 고구마, 감자, 버섯, 머시, 포테이토, 크렘, 차우다, 숲 등을 매일 먹었다. 매일 닭고기, 생선, 스테이크와 햄도 먹는다. 일단 하루 한 끼 식사 시간 2시간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하고 있다.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사간을 늘려야 한다. 히읗. 한 끼에 싸니어 레이트에 1시부터 4시까지 10.29전에 이렇게 먹으니 대박이다. 혈압은 90에 63이라고 한다. 대부분 정상이고 2가지를 조금 조심해야 한단다. 고지혈하고 당뇨가 조금 있다. 히모글로본 A1C 6.1%H, LDL 101m GDLH. 대체로 나이에 비해 덜 노화된 상태라고 아들은 격려를 해주었다. 건강은 타고난 체질에다 정규적인 운동과 식습관만 잘 조절하면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적당히 사람,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때 아내와 눈만 뜨면 다투다 요즘 별거를 하면서 얼굴을 자주 못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지를 않는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같이 있을 시간도 없다. 아내와 가끔 골프를 같이 칠 때와 외식, 힐 때와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함께 할 뿐이다. 글쎄 비정상적인 삶 같은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육산이 아픈 데가 없다. 갈 때까지 가보고 싶다. 선배님이 가르쳐 주산 구호를 외치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아자아자.